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 이런 것도 다 했단 말이야. 자, 문법 표현에서 이거 나갈게. 잠깐만. 자, 높임 표현의 표현은 항상 화자 기준으로 문장 속의 주체나 객체가 높냐를 따지고, 높냐 낮냐를 따지고, 내 말을 듣는 상대가 높냐 낮냐를 따질 때, 우리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높임을 표현하고 낮출 때는 표현하지 않지. 근데 상대 높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 높임이 둘 다 해당이 된다. 주체나 객체는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이거 여기 정리를 잘 해놨네. 우리 각각의 현대국어에서 높임법은 조사를 그리고 선어말어미, 특수어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데 자, 객체 높임이 제일 쉬워. 문장 속에 누구에게나 누구를에 해당하는 객체, 부사와 목적어를 높이는 거. 특히 높임 표현은 중세국어 이쪽에서도 나올 때 누구를 높이냐를 따지는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 주시도록 하고요. 어, 어쩌면 자, 문법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었나? 다음 시간에 다 같죠? 자, 객체 높임, 에게 대신에 깨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 실현됩니다. 서너 말음이 앗, 어떠, 은는, 겠니, 시옵사옵. 높임과 관련된 서너 말음은 주체 높임 서너 말음이 시밖에 없어요. 서너 말은 없죠. 객체는 그래서. 특서입, 들였죠, 뱀.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들였죠, 뱀. 누구누구께 들이다, 누구께 여쭤보다. 누구누구를 뵙다, 누구누구를 모시다. 이게 부와 목은 부사어를 높이고 목적어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님을 쓰기도 하고. 뭐 객체 높이면서만 님을 쓰진 않습니다. 자, 다음 주체 높임. 문장, 서술어의 주어.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누가에 해당하는 것 높이는 것. 당연히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문에 깨서가 쓰였고 의시가 쓰입니다. 특수어휘 있죠. 근데 너무 많아요. 특수어휘 뭐뭐뭐 있니? 계시다, 주무시다, 뭐 잡수시다 등등등. 여기에도 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 높임은 조사 이런 것들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특수어휘도 아니고요.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물론 상대 높임에서도 님을 붙였을 수 있죠. 선생님, 쉼표 하면 님이 듣는 사람,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님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기 위한 님이 붙었다고 봐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간단하게 가서 이제 문제로 빨리 들어가자. 누가 서술어 이것들 계시다, 편찮으시다, 있으시다, 아프시다.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기억나나 모르. 자, 주체 높임에서 주로 다루는데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높임이다. 자,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단 한 명만 있을 때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게 진짜 높여야 될 대상이 있고 그와 관련된 또 누가 무엇이가 있을 때 얘를 높이는 거죠. 있으시다, 아프시다.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일이 있으셔서 집에 계시지 않다. 이럴 때, 선생님께서 있죠. 일이. 근데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집에 계시지 않다. 계시지. 여기.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주어는 뭘, 솔직히 여기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건데, 생략된 거라고 보니까. 자, 중세국어에서 높임 서너 말어미를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객체 높임 서너 말어미. 왜 1 다음에 3이지? 2는 없지? 이 필기가 좀 신기하네. 자, 중세국어에서 요거는 문제 나오면 할까? 현대국어만 외워보자고. 어? 여기에서 지금 객체 높임은 이걸로 끝난 거야. 주체 높임도 이 정도로 끝났어. 상대 높임은 이미 해체, 해요체 이거 종결음이 있는 부분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사동, 피동의 경우 자, 기존 단어에는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가 없어. 단어 자체가 사동, 피동의 의미를 다 있는 건 수능 국어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아. 만약에 다룰 거면 보기 박스 줄 거야. 그래서 기존 단어, 사동, 피동도 없는 그런 기존 단어에 사동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방법은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 새로운 기본을 갖는 하나의 단어로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짧지. 접사를 붙였으니까 파생이지. 이 말은 뭐야, 파생은? 아예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기존 단어를 가지고,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사동, 피동의 말을 만들었다. 여기 이히리기 우구추, 에다가 되다와, 여기 빠졌네. 시키다도 있지. 뭐 되다만 있지도 않고요. 받다, 뭐 당하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빼놓게. 자, 혹은 기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보조 용언을 가져와가지고 사동피동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개하다가 사동, 개되다와 아지다 어지다가 피동. 얘네들은 최소한 용언 두 개를 통해서 두 단어를 통해서 여기는 한 단어였는데 여기는 두 단어를 통해서 통사적 길니까 장형 단어의 자연스러운 나열을 통했기 때문에 통사적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말 어순의 자연스러운 배열을 통해서 표현했다. 사동사, 피동사라는 용어는 새로 만든 단어에나 붙이는 용어야. 그래 말 그대로 사동과 피동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해서 품사적으로 다 동사야.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어는. 헷갈리는 건 얘네지. 이히리기가 공통대로 들어가니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통사적은 왜 고려 대상이 아니냐면 분석하면 그냥 나와. 아지와 어지, 개대가 있으면 피동, 개하가 들어있으면 사동. 서술어를 분석해서 새로 만든 단어인지를 따져. 기본형을 따져가지고. 기존 단어의 접사를 붙여서 새로 만든 단어네. 그럼 그때 판단하는 거야. 새로 만든 단어면 밑으로 내려가.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 새로 만든 단어네. 자, 그러면 목적어가 존재하는지, 주어 의도, 뭐뭐 하게 만들다 같은 게 들어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피동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말에서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피동이 되기도 해. 자, 보시면 그 책을 많이 읽는다. 읽는다를 보시면 기존 단어 그대로죠. 읽다.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에요. 읽히다. 둘 다 읽히다인데. 새로 만든 단어니까 목적어 따집니다. 목적어 없죠? 책이 읽게 만든 것도 아니죠. 해당 사항 없으니까 피동. 선생님 아이들의 그 책을 많이 읽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읽게 만드는 거죠. 목적어도 있죠. 사동. 그 정도. 그럴 때 사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우리가 주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꾸로 이렇게. 피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우리가 능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개념은 그래요.
자, 이중피동은 믿다에 기가 붙어서 믿기다. 근데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인 문법적으로 옳습니다. 믿다에 기가 붙은 거니까. 믿어지지도 정상적인 피동 표현이죠. 믿겨지지 않는다는 풀어내면 믿기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는 피동, 기도 피동. 이중 피동이어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자, 이중 사동은 문법적으로 옳아요. 태우다, 타다의 이유가 붙어서 태우다가 되고, 자다의, 서다의. 얘도 뭐야? 크다의. 의가 떨어지는 거지. 이우 붙어서 키우가 됩니다. 이 경우 밝혀지다는 밝히어지다여서 어지는 무조건 피동인데 이때 밝히다가 뭐냐는 거야. 이게 접사인 것 같은데 기존단어에 붙어서 피동 접사냐는 거지.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한다면 밝히다는 이래저래 아무리 따져도 피동과는 상관이 없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그가 밝힌 거고 그래서 이때 희는 최소한 피동 접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 그 자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나 형용사에 아지다와 어지다가 있으면 아지, 어지 붙었다 해서 무조건 피동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지. 철수가 걔에게 팔을 물렸다. 물다가 기본형인데 물리다가 돼서 새로 만든 단어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물은 걸 당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도 철수가 자신의 팔을 물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피동. 훈련을 시키는 조련사라면 철수가 자기의 팔을 물게 만들었다라면 그건 사동이 되죠. 자, 땀을 흘렸다, 책장을 넘겼다, 이런 자연현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땀을 흐르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 목적어를 취하고 굳이 억지로 만들자면 바람이 책장을 넘어가게 만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사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보이다, 행동을 보이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보다는 철수가 그런 행동을 보게 만든 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보이다인데 이때이는 사동, 이때이는 피동. 이게 좀 내신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문법 요소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동을 주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항상 뭐부터 한다? 서술어부터 왔다 갔다 만들고 의미 유지하면서 풀어라. 서술어부터. 그런데 늘 이게 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 늘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니다. 다 얘네들 안 된다. 얘 피동 표현의 모습이거든. 근데 풀었다라고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열렸다 피동 표현이거든. 바람이 문을 열었다.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먹였다 여기 먹이다는 주동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요. 근데 여기는 먹였다가 이세 의미가 아니라 키우다, 사육하다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이를 떠여가지고 얻다로 바꿔버리면 문장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동 표현이긴 하지만 주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하다가 붙는 말에는 사동 표현할 땐 시키다. 하다가 붙는 말을 피동 표현할 땐 되다. 붙였다 뗐다 합니다. 이 관계. 이게 모두 다 통용되지는 않아요. 하다에 대해서 피동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사랑되다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되다 없죠. 사랑받다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건 없지.
지나친 사동 표현 안 된다.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된다면 시키다를 쓰지 않는다. 파생적 사동 피동. 파생적 사동의 경우네. 피동은 아니고. 자, 파생적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만 가지고 있다. 뭐냐? 이게 주어가 직접 그 행위를 대상에게 가했나? 아니면 가하지 않고 말로 시켜나? 말로 시켰으면 간접, 직접 행동에 관여했으면 직접. 약을 먹였어 두 가지 의미 다 있지. 직접 숟가락으로 가루약을 저기 해가지고 입에 넣어줬을 수도 있고 말로 시켰을 수도 있고 먹게 했다는 간접. 자 여기 봐봐. 먹게 했다. 자 읽혔다인데 그럼 두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되지만 얘는 안 돼. 왜? 문장 의미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혔다. 그럼 읽게 만든 것뿐이지 큰 소리로 읽는 행동에 자기가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애들이 그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얘 때는 간접. 인용 표현 뭐 직접 인용 조사, 간접 인용 조사. 자, 직접 인용된 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떻게 변하는가? 직접 인용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해라체, 해체, 해요체, 하계체, 뭐 하십시오체 그 모든 것들이 종결어미나 이런 데서 다 살아있지만 그것이 간접 인용으로 바뀌게 되면 청유형은 그냥 자로, 헤라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의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직접 인용이란 무슨 뜻이냐? 직접 인용은 그 내용과 말투, 어조 등을 그대로,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간접 인용은요, 그래, 전달하는 자의 관점에서 내용만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살릴 이유가 없죠. 자, 되라.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해요체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풀어내잖아?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헤라치로 바뀌는 거지. 자,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명령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 하는 명령이고요. 간접 명령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해서 명령을 할 땐 아와 어가 빠집니다. 그냥 라만 써요. 앞말에 받침 있으면 으 쓰는 거죠. 자, 되라는 보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 속에 있죠. 직접 명령이에요. 그래서 되다에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어라가 붙은 겁니다. 너무 빠른가? 그런데 따옴표를 없애버리면 간접 명령이 됩니다. 간접 인용이 되면서 명령도 간접 명령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되다에 아나 으 어가 빠진 그냥 라만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 이런 것도 외우라고 하진 않아. 보기 박스 나올 거야. 자, 시간 표현,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 풀면서 지금 확인을 해보죠. 네. 나머지는 됐습니다. 음, 음. 우리 지난 시간에 혼문장, 견문장 쭉 했었고, 188페이지부터 나가면 되는데, 요 앞에 문장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188페이지부터 한번 나가보죠.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얘기해. 갑시다. 188. 관형사, 관형어.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문장 성분 어로 끝나는 거고요. 세 가지 형태. 여기다 요 2번의 경우는 체연과 체연의 나열의 형태도 있긴 하죠.
관형사는 꼭 기억해줘. 사로 끝나는 품사는, 사로 끝나는 품사는 항상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품사는요. 그리고 관형사는 다른 거 못 꾸며요. 체험만 꾸밉니다. 관형사가 관형사 못 꾸며요. 안긴 문장 뭐 이렇게 나왔네, 관형절. 자, 이런 문장의 종류를 따지는 관형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관형절 나오잖아. 관형사, 관형어, 관형절. 자, 이럴 때 뭐부터 알아?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 유명한. 산, 누가 샀어? 내가 사다. 밑줄을 먼저 긋는 게 먼저야. 밑줄을 긋는 게 먼저야. 버렸지만, 이거는 쉼표. 얘 지금 밑줄 친 게 관형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관광지가 생략됐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꼬출이 생략됐어요. 은은을던, 자, 관형어죠. 은은을던 관광지 꾸며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녀의 체연의 조사, 관역계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다는 꿈입니다. 오케이. 산, 사다라는 어간사에 관형 사용어미 은 전성어미죠. 내가 산, 이게 관형절, 오케이. 다섯은 관형사죠.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 될 수 없습니다. 관형절이 되려면 은는을 던이 붙어야 돼요. 기억의 어느와 그 모두 관형사 이그저 예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문장이 짜면 아는 거니까 이거 항상 뭐 합니까? 아끼다 끝에 거 무시 아끼다 누가 아꼈어 그가 아꼈어 여기 제자가가 생략됐네 그러니까 제자를이 생략됐네 목적어 생략 받았음 누가 제자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건 요 명사절 받았다의 주어인데 그 주어를 꾸미는 게 제자를이니까 명사절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받았음까지. 잠깐만. 애들 카톡 좀 보내야 돼서 잠깐만 쉬었다 하자. 시작.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요. 따라가 보죠.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자, 악기단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그래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게 세 가지를 찾았어요. 알려줬다, 받았다, 악기단. 물론 읽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그러면 그 중에서 문장 전체에서는 알려졌어. 알려졌다. 누가? 그녀가. 그죠? 주어는. 받았음의 주어는 받았다. 누가? 제자가. 너무 쉽잖아.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 역할을 하면 안겨 있는 거지. 물 알려졌다의 목적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절로 관용절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관용절의 주어는 아끼다. 누가? 그가 아끼다. 됐죠? 그녀가 제자가 그가 그겠지? 더 합시다. 문법 편데 들어갈게요. 좀 더 해보고. 요 3학년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1학년 거 빼고. 기억의 예가 아닌 거. 관형절로 다른 문제 아닐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각되는. 친절하게 밑줄을 쳐줬어요. 그때 민수가 열심히 공부하다죠. 생략된 거. 그지? 아닌 겁니다. 자, 복원시켜보면 돼요. 동생이 숙제를 하다.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 경희가 버스에 탔다. 여기는 생략된 게 없네요. 온전하죠.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 답 4번.
유치하죠? 신기하지? 2019년도, 이게 2010학년도인데, 그럼 14년에 시행된 거거든? 지금부터 11년 전, 12년 전에 시행된 거니까, 그 당시 고3의 수준의 문제가 얼마나 쉬웠는지 알겠지, 문법 수준이. 요즘 많이 어려졌어.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 고3 걸로 가봅시다. 고3 거. 이건 또 뭐지? 한번 해볼까? 별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음, 적절하지 않은 건, 네, 됐어. 고3 거. 이것도 3학년 거네요. 가부터 다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 A부터 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거야. 이를 보면 가의 동생 책은 완결된 문장 AB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동생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하고 있어. 어려울 거 없죠? 그럴 때 해당하는 예를 찾으라니까. 어, 완결된 문장 AB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주어. 이런 문장을 뽑아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죠. 밑줄을 가버리면 되죠.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 밑줄. 누나를 많이 닮았다, 친구가.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어제 헤어졌다, 두 사람이 언제 공원에서.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이야 끝냈다.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켰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에는 일을도 생략됐고, 나에게도 생략된 거예요. 네. 여기는 부사어가 생략됐죠. 공원을 복원시키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 그래서 답은 니은의 경우는 목적어야 되는데 이때 공원의는 부사어가 생략된 거여서 답이고요. 나머지 됐어. 이거 3학년 거 기억과 니은을 합쳐서 하나의 견문자로 만들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철수가 산책을 했다. 어디에서? 복원시키면 공원에서. 내가 얘기했지. 중간에 서술어가 있을 때 이 서술어와 직접 관련된 문장 성문들은 다 앞에 존재한다고. 뒤에 있지 않아요. 뒤에 있는 공원은 있다의 주어입니다. 그럼 한과 관련된 공원은 생략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음, 자, 학교 뒤에 있다. 기억이 안긴 거죠. 밑을 치면. 기억이 니은에 안겼습니다. 뭘로요? 몇 관형절로요?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됐죠. 답이 1. 자, 좀 어려운 거 없어? 자, 조금씩 연도가 가까워져? 9월이네요. 요런 문제 나올 때 뭐 해달라고? 밑줄 먼저 쳐달라고. 끝에 거 무시, 중간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는지 확인. 없으면 주어도 한 개 더 있는지 확인. 볼까요? 건강하다. 누가? 자식이 건강하다. 여기까지 밑줄. 없이 같이 달리 볼래. 없이는 원래 부사지만, 용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부사절을 만드는 요소로서 따로 별도로 외워야 될 것들이야. 없이 같이 달리 몰래 개 드시도록.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 내가 늘 쉬던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 명사절.
이거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 관형절, 관형절. 둘은 틀렸고, 셋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뭐 찾으래? 생략된 문장 성분. 여기에는 생략된 거, 판단이 옳았다. 없어요. 늘 쉬다, 공원에서 쉬었다. 나는 부사하고 생략됐네요. 답 4번. 얘는 과제가 아주 어렵다. 언제나 그래서 문장 성분을 찾을 때 서술어를 중심으로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이런 거 찾는 거야. 이거 지나가고 고3 거 다 설명해줬습니다. 명사절은 이게 붙는다, 부사절은 이런 게 붙는다, 이런 게 붙는다, 인형절 이런 게 붙는다, 서술절은 포즈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밑줄 친절하게 걸어줬네요. SSV의 구절 뒤에 거 부사 서술절 소리도 없이 부사절 가기 명사절 먹기 명사절 느는 이 느니 조사죠. 원래 뭐 해야 돼요? 강제로 이때 느는 어미여야 됩니다. 97번도 지나가고요. 이제 지겹습니다. 이거 안 할게. 좀 고급진 문제. 이게 조금 복잡하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 대발? 이다, 범인이다. 누가? 그가. 그렇죠? 명사절. 먹었다. 누가? 언니가. 무엇을? 빵을. 샀다. 무엇을? 빵을. 누가? 동생이. 가다. 집에 가기. 누나가 바쁘다. 가다. 뭐? 집에 가다. 누나가가 있는데, 누나가는 생략된 거겠죠? 여기도 내가 집에 가는 건데, 내가가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안긴 문장은 안긴 문장이 밑줄 섰으니까 됐죠. 각각의 아는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선문으로 얘는 주어 밝혀졌다의 무엇이 있는 일다 붙었으니까 관형어 다른 문장 썼다 오케이. 니은디귿의 안긴 문장은 얘랑 얘 각각의 문제 동일한 문장 관형어로 쓰였어요. 오케이. 니은의 안긴 문장은 여기 가로쳐서 무시하고 일단 자, 니은의 안긴 문장 관형어입니다. 관형절이죠. 안긴 문장 속에 생략된 필수 성분은 없다. 언니가 빵을 먹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성분 없어요. 오케이. 디귿은 관형절 안에 빵을이 빠졌죠. 생략된 게 있습니다. 니은과 미음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니은과 미음의 안긴 문장의 주어는 여기는 누나, 여기는 언니. 너는 각각의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미음의 아는 문장의 주어도 누나. 맞죠? 답은 3. 수능 문제 나왔었던 거네. 이건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 풀고 답 써줘. 밑줄 네가 스스로 긋고. 언제 들어왔대? 수연이랑 종찬. 80페이지. 앞에 못 들은 거 녹화했다. 녹화한 걸 들었을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채는 계속 안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가은이 빼고. 가은이도 못 들어왔구나. 200번 문제. 너네 이번에 설 연휴 어디 가니? 어디 안 가면, 아니, 가더라도 설 연휴에 우리
문법 문제풀이 좀 한번 할까? 줌으로 번개 잡아서? 어차피 내가 여기 와도 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해? 놀기만 하면 심심하잖아? 오늘 저녁에 와서 사설 모의고사 문제 줄 테니까 45문제 80분 동안 시간제 가지고 문제 풀어 봐봐. 내가 문제 줄 테니까. 진짜. 정수현 진짜. 아, 어쨌든 요거 200번 문제 풀어보세요. 화면 띄웠습니다. 그래, 풀었으면 답을 나한테 알려줘. 몇 번인지. 귀찮아도. 채팅창에다 올려. 놀랍게도 아무 말도 없었다. 답을 못 맞추는 건가? 고민하는 중이겠지? 고작 요 정도가 수능 시험에서 3점짜리였던 거야. 요 정도 수준. 시간 아까워. 자,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인데 중간에 기본이 다로 끝나는 말. 부르다의 기, 음기 붙어서 명사절. 누가 불러? 내가. 무엇을? 노래를. 명사절. 적합하다. 기본형 다로 끝나고 적합함. 무엇이? 이 토양이 적합해. 어디 뭐 하는데? 변홍사에. 명사절. 둘 다. 자, 부사어. 주성분을 빼고 관형어 빼고 나머지가 부사어. 그럴 때 주성분은 눈에 확확 들어오지. 얘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얘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그래, 중간에 부르다. 누가 무엇을. 적합하다. 무엇이 무엇을은 없네. 그쵸? 토양이. 나머지 요거들이 관용하는 부사어. 체언이 관용어가 되려면 이렇게 체언의 나열 중에 앞에 것 관용어, 이그저 관용어, 체언의 조사가 붙어가지고 관용어가 되려면 의가 붙어야 돼. 관용격 조사. 근데 얘는 의가 안 붙었네. 부사어. 자, 니은에는 부사어가 있고요. 오히려 없다가 틀렸어. 여기도 있다 틀렸어. 자, 기억의 명사절, 니은도 명사절.
자, 다 틀렸어요. 조설 아니에요. 기억의 서술절. 서술절은 S, SV의 뒤에 게 S. 없어요. 서술절 끝났어. 관형절도 없어. 기억에 안긴 문장 여기 있어요. 얘는 관형어가 있잖아. 관형어가 어디 있어? 목적어가 있지. 없어. 다 5번이네 안 봐도. 기억에 안긴 문장에 목적어가 있지만 뭐가 있는데요? 부르다 무엇을 노래를 조사를 안 썼을 뿐입니다. 항상 문장 성분은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되다 아니다 했을 때 무엇 이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죠? 얘는 목적어가 있지만 오케이 목적어. 니은의 안김새 목적어는 없다. 그쵸? 형용사에는 부사어. 얘가 전체적으로 주어. 200번 됐고 또 3학년 거 위주로 2018학년도 6월 요거 풀어볼래요? 201번? 아니야 그냥 시간 없어.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문장 성분 요거 문장의 종류 묻는 문제 물어보면 밑줄을 먼저 그어버리는 거야. 보세요. 기본형이 자 바로 끝나는 말 중간에 찾으면 오다 무엇이와 봄이 오다. 봄을 누가 꾸미고 있어? 봄을 따뜻한이 꾸미고 있어. 그럼 따뜻함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 굳이 안 쓸게. 또 기본형 다로 끝나는 게 있네. 따뜻한이 있네. 따뜻하다. 뭐 관형절. 자, 두 번째. S가 SV. 그쵸? 요거 서술절. 만나다.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있네요. 내가 만나다. 누구를? 친구를. 근데 친구들은 생략돼 있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에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 있을 때 서술어의 뒤로 나오지 않아요. 관련 있는 건 서술어와 관련 있는 건 다 앞에 나옵니다. 근데 앞에 없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에 주어져. 자, 또 밑줄 피곤해하던 관형절 모르게 개 드시도록 부사절. 엄마가 모르다 이 정도로 갈까요? 그가 생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오, S는 SV. 얘가 서술절. 샀다. 누가 샀어? 그가 샀어. 무엇을? 배추를. 이렇게. 이, 자, 어때요? 짧은 문장인데 문장 성분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안긴 문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체언을 수식한 관형절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관형절 여기 있네요. 니은의 관형절, 여기 내가 만난, 여기 있어요. 관형절은 있는 일다 붙으면 되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서술절. 여기가 서술절, 요게 서술절. 니은 리을에 있어요. 디귿엔 없습니다. 답은 너가 볼게. 기억은 명사절 속에 부사, 명사절 여기 쭉 있는데 부사어 을귀 빨리 있고 니은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니은 서술절 있는데 정말 오케이 부사어. 부사가 부사어가 된 거죠. 부사랑 부사어는 달라요. 요즘 부사어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따뜻하다의 주어 봄이가 생략됐죠. 리을은 리을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리을 목적어가 생략됐 리을 샀다 무엇을 배추를 오케이 적절. 이것은 부사에게 나오는 거 부사절이죠. 엄마가 모르게. 얘는 관형이라고 안겼죠. 이건 관형절.
요거 근데 요 말이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남긴 문장. 볼게요. 그럼 이건 부사절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지나 그를 평소에 무시함에 따른 비극적 뭐 이렇게 무시하다의 함. 그를 평소에 무시하다 명사절.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붙었죠? 그럼 부사어입니다. 이때 명사절의 기능은. 그러면 부사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부사절만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또 나왔네, 이거. 아, 귀찮아. 자, 일단 나머지 이어진 문장 뭐 나오고 문장 성분이 다 계속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 기억하죠? 중간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몇 학년가 고1 거 말고. 고3 거? 이어진 문장 요거 하나만 볼까요? 자,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이어서 첫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혼문장이 결합된 이어진 문장이다. 그래서 와나 과가 있을 때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해도 말이 돼? 그럼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때 와가 접속조사야. 그리고 이때 와는 값수 접속조 나왔네. 같은 애 이어진다. 완화 가는 빠르기가 발군과 같다. 이땐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이때는 서술어 간의 혼문장. 그래서 완화 과로 연결될 때 이거를 포함해서 생략이 얘를 생략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견문장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혼문장.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자, 사기어 왔다. 누가? 내가. 생략해봐. 생략 못하지? 생략 못하니까 요게 본문장. 요거는 이때 어, 관은 부사격 조사. 되게 일찍 왔죠. 오, 좀 어떻게 일찍 왔어? 병원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헐,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바로 온 거야? 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대등적 연결함이가 쓰이는데 나열 대조 선택. 이거 안 한다 그랬지. 고요면 아지만 면서전제가 들어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고3 거 이렇게 좀 복잡하게 길게 나왔는데 이어진 문장과 혼 문장을 같이 낸 문제예요. 그럴 때 지금 보니까 이어진 문장이 대조나 조건이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오면 할 것이다. 하면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뭐 하면은 조건, 뭐 지만은 대조. 그런 건 없죠. 이것도 풀 건 아니고 209번도 209번 봐봐. 아주 기본적인 설명 다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물어보죠. 고1 거니까 어렵습니다. 요거 가볼까요? 2020년. 요거 할만 하겠나? 자료에 제시된 혼문장을 활용해 조건에 해당하는 견문장을 만들어 보자. 볼게요.
추운밖에 없겠네. 먹는. 얼음을 먹는이 되겠네. 추위와 상관없다. 춥다고. 인용절. 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지만이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답 나오죠? 추운. 명사절이 아닙니다. 관형절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관학교 문제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해봐야 될까? 부사어에 대한 이제 기타 다른 데 것들의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문법 요소 종결 표현 뭐 평사형, 의문형, 명령형, 청형, 간탄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시 일단 높임 표현 아까 했습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인데 시간 표현, 시동사동 표현 아까 설명했어요. 부정표는 설명 안 했지만 부정표는 문제 나오면 인용표현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나오면 다뤄보도록 하자. 자, 문법 요소로 들어가 봅시다. 시간 잘 따라오시고 222번 들어가요. 고2 거 말고 아 이런 거 너무 귀찮은데 고3 거 이거 가볼까요? 예전 거지만 고3 겁니다.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구체적 설명을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Yes or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불러요. 설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설명 의문문이죠. 세 가지, 세 번째네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 우리는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서리법이야, 서리법. 자, 판정 의문문은 다시 갈게. 판정 의문문은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의문사가 없습니다, 보통.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보통 있어요. 자, 수사 의문문,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의문문은 타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 나타내는 경우, 명령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자, 독서 모든 활동을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대답 이렇게 돼 있죠. 언제 어디라서는 의문사도 있고요. 요 가는 설명 의문문이고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이게 그거겠죠. 명령을 나타내는 수사의 문문. 나랑 문구점에 갈 수 있니? 저 보세요. 의문사 없죠? 응,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무슨 의문이야? 탄자의 문문. 어쩜 이럴 수 있니? 이거는 느낌을 드러내는 거죠. 감탄을 드러내는 경우. 의문문이지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거,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거. 가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요. 가. 그 다음, 니은. 요게 명령을 나타내는 수사입니다.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자, 여기도 3학년 겁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의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도 쓰인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장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청유문은 하자가 청자에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하자에게 청자를 요청할 때 쓰이는 장면에서 공통점이다. 뭐가? 의문문이 행동을 요청할 때, 청유문도 행동을 요청할 때 기억이 요가 있다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뭐 하세,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청이 맞죠? 화자가 청자한테 요청할 때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리려고 마찬가지. 먼저 내립시다. 청유형, 내문형 어떤 행동 요청을 모델을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이거는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어쩌면 혼잣말로 하는 어르신들이 보통 쓰는 말투 같은 거죠. 5번은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만약 여기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저 친구는 어떤가 어디 좀 보세. 어디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때는 청유겠지만 여기는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문제죠. 225 지나가고. 지금 이거 문제가 뭘 모아놨냐면 문장의 종결 표현들의 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엄청 옛날에 나왔던 수능 문제네요. 청유문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같이 하자, 합시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청영어미 있는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 그러나 간혹 청자만 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 자, 밑줄 친 것만 보지 마세요.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데 예를 쓰는 겁니다. 자기만 말하는 사람만 행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조용히 좀 하자. 떠드는 친구들에게 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물론 함께 같이 행동할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 알아서 약 먹자 같이 먹는 건 아니죠. 청자만 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화해를 요청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귀찮게 말할 때, 밥 좀 먹읍시다. 자기만 하려는 행동이죠. 답은 4번.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논의가 길어질 때. 이거는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 답은 4번.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 고 읽고 지나갈게요. 문장은 길지만. 228. 높임 표현 들어갑니다, 이제. 하자, 나예요. 말하는 이. 듣는 이, 청자입니다. 상대죠. 그리고 행위 주체와 대상, 요거는 문장 속에서 얘기하는 메시지 겁니다. 얘가 메시지죠. 그래서 높임을 받고 있는 부분, 높임 표현은 깨서, 시, 깨, 들이다, 깨서, 시. 그리고 마지막, 종결함의를 통해서 실현되는 닌다, 헤라체, 닌다, 헤라체, 했어요, 해요체. 바로 끝나는 요 말들은 헤라체이기 때문에 헤라체는 상대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겁니다.
아주 낮은 거. 요는 상대를 두루 높이는 거죠. 요는 일단 듣는 이를 높입니다. 디귿. 듣는 이. 근데 깨서 도착하다의 시까지 붙어가지고 주체 높이 나타내죠. 듣는 이와 주체. 오케이. 깨드린다. 객체. 행위의 대상. 어? 답이 없어. 기억부터 디귿의 소통. 일단 니은의 경우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대상을 높이는 건데. 아, 여기구나. 대상. 답은 5번. 기본적인 문제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간.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발문 잘 읽으세요. 화자,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청자는 듣는 이에요.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했다. 다르게 분석할 모두 고르래. 갑자기 추워져, 이렇게. 잠깐만. 안 추워? 자, 봅시다. 자,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 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 메시지 속의 주체죠.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문장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적절한 것 같은 거. 깨서 하셨다, 시. 근데 하나는 다고, 하나는 씁니다죠. 자, 여기는 주체도 화자가 말해서 다 주체도 높고, 청자도 높죠. 오케이, 적절. 하셨다는 틀렸죠, 여기가. 여전히 주체는 높고요. 청자는 자기보다 자기랑 비슷하든가 낫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맞지만 여기가 틀렸어요. 동생은 주체 높임 실현 안 했죠? 화자가 더 높은 겁니다. 씁니다, 청자. 그거 없죠? A, C. 3. 야, 2014학년도 수능. 보세요. 여기만 볼드 처리돼 있죠? 왜 여기만 볼드 처리돼 있지? 자, 그럼 봐봐. 설명이. 이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얘는. 선어말 어미, 종결어미를 통해서 상대적 표현 실현하고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적 표현 실현합니다. 조사들을 통해서 객체 높임도 실현.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휘, 객체 높임에 드렸죠, 뱀. 주체 높임, 꼭 아니죠. 높임말로서 나이 대신에 연세, 밥 대신에 진지, 뭐 이런 것.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그래서 볼드 처리되어 있는군요. 요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억이 사용된 문장을 찾는 겁니다. 근데 모두 사용돼야 돼요. 니은이 사용된 것들. 자,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돼야 되고요. 높여야 할 인문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거. 이건 자,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아버지 때문에 밥이 아니라 진지를 쓰게 된 거죠. 관련된 거니까 높인 겁니다. 네. 갈게요. 주체를 높이는 용언, 어휘가 없습니다. 용언. 여쭈다 여기 있네요. 기억. 여쭈다. 근데 여쭈다는 뭐죠? 기억이 아니네.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객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없고, 기억일 줄 알았더니 아니고, 백, 할머니와 관련돼서 높인 겁니다. 니은은 있네요. 자, 연세가 많으신, 연세? 높여야 될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인 겁니다. 니은 있네요. 연세.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잡수시다 주체를 높이는 기억. 답 3번. 자, 모시다. 특수 어휘가 사용되긴 했지만 객체를 높이는 겁니다. 니은은 없네요. 여기에도 니은이 없습니다. 주무신다. 기억에는 해당됩니다. 주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인 거죠. 그 외에는 없네요. 음, 234. 아까 지나가고. 문제 꼭 풀어봐야 돼, 얘들아. 진짜로. 고3 거 없어? 고3 거? 보니까 고3 거에 높임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 보니까. 이거 들어가 볼까? 241. 높임법은 여기 설명 다 나옵니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3학년 근데 수능에서 이런 거 설명은 요런 정도의 설명 기본 베이스니까 그냥 시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 박스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출제자 마음이지. 요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 줘볼까요? 자, 높임법을 형성하는 요소. 상대 높임은 무조건 다 쓰였습니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상대 높임법으로서 상대의 듣는 이를 높이냐 낮추냐의 문제인 거지. 모든 문장은 종결어미로 끝나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은 다 쓰였어요. 일단 무시. 상대 높임. 깨서 주체 높임, 계시다, 주체 높임. 들이다, 어머니께, 바로 뭐예요? 객체 높임. 할아버지께서 쉰다.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대. 씁니다. 상대 높임. 드리다. 누구에게? 선생님께. 여기 생략된 선생님께가 생략되고 말합니다. 네,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가볼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기를 낮추는 저를 썼고, 아버지가 상대인데, 씁니다. 상대 높임. 나타내는 종결합니다. 하십시오. 자, 기억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데 깨서와 계시다를 사용한다. 오케이. 니은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데 깨와 들이다. 오케이. 디귿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데 주체 맞죠? 깨서와 시. 오케이. 리을은 주체인 선생님을 주체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체는 요 문장 속에서 나예요. 서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의 제. 헐, 말씀 터뜨렸네. 이때 말씀은요. 높임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나, 화자의 말을 낮추는 것으로 쓰인 거예요. 높임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답은 일단 4번. 여기까지 하죠.
승찬이 오. 아, 오늘 답 얘기했었구나. 오케이. 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 공동으로 대한 차이는 없었구나. 자, 수고했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어.